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천만 라디오 천사입니다. 어제 또 점심시간 지났어요. 여러분 점심 맛있게 드셨나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오늘 하루도 즐겁고 기분 좋은 일들이 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할게요. 뭐 여러 기사나 뭐 자료들을 보니까 요즘 이런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반드시 투자해야 할 종목이 있다. 뭐 업종이 있다. 그래서 기회 올 때마다 모아라.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가서 보면은 뭐 내용들은 다들 그럴듯하고 뭐 나름대로 나쁘진 않는데 과연 진짜 그 종목을 모으면은 나중에 꼭 이게 뭐냐 수익이 제대로 날 건지 큰 이익이 나야 할 텐데 그게 안 나면은 또 사람이 갑자기 또 당황스럽겠죠. 황당할 수도 있을 테고 이 잘 모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현혹될 수도 있어요. 웬만하게 이렇게 뭐 삼성전자 같이 이렇게 좋은 기업들, 큰 기업들이야 그래도 믿고 갈 만한데 괜히 어설픈 기업들 추천했다가 기업이 사라지는 꼴도 보잖아요. 상폐당하는 꼴도 보고 그래서 항상 신중히 해야 돼요. 뭐 주식 관련된 그 애널리스트들, 뭐 투자 본부장, 뭐 주식 전문가, 뭐 유튜버들, 그리고 하여튼 많이 있잖아요. 보면은 자칭 다들 막 자기들이 고수라고 막 얘기하면서 이 종목을 빨리 모아야 한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모아서 몰빵해야 한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해요. 과연 그게 성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한 사람이 거의 없더라고 보니까 상식적으로 그냥 자기가 공부해가지고 그냥 큰 믿음을 갖고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게 본인과의 그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본인과의 멘탈 싸움, 본인이 멘탈 극복을 해야지 본인의 멘탈을 한층 더 끌어올리는 수밖에 없습니다. 보니까 연초부터 랠리를 펼치던 이제 미국 증시가 잠시 이제 주춤한 모양새잖아요. 지금 보면은 미국의 그 연준이 다시 또 이제 긴축 정책, 이 긴축 정책을 펼치겠다. 뭐 그런 우려감이 있어. 펼칠 것 같다.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변동성이 좀 심한 것 같아요. 변동성. 긴축 의지를 재확인하는 연준의 의사록이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가 다소 이제 가라앉은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해야 하냐 궁금하던 찰나에 보니까 유안타증권이네. 유안타증권의 그 글로벌 자산배분 본부장인가 그분이 이야기를 잠시 봤어요. 그래서 일문일답이더라고요. 아마 쭉 보니까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2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지난 일주일 동안 미국 시장은 변동폭을 확대했다. 나스닥 지수가 특히 크게 떨어졌는데 지난 일주일 시장 정리부터 한번 정리 좀 해달라 했더니 연초까지만 해도 이제 올해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라면서 시장에 대해서 비관적으로 이제 말씀했던 분들이 많았다고 하죠. 비관적으로 올 초부터. 그런데 시장의 흐름은 정반대였다는 거야. 올해 연초 대비해서 우리나라 시장뿐 아니라 이 글로벌 시장이 상당히 좀 많이 올랐다고 합니다. 달러 기준 상승률을 보니까 한국이 한 17% 정도 올랐고 이 금리에 민감한 나스닥이 한 11% 정도 올랐죠. 11%. 또 그의 신흥국 등 이 두 자릿수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두 자릿수. 우리가 보통 연간 단위로 20에서 30% 오르는 시장이 굉장히 좋은 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연평균 수익률이 한 달 만에 다 들어온 거죠. 그래서 지금은 타이밍적으로 쉴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타이밍적으로 쉴 수밖에 없다. 쉬는 타임이다. 다만 차트상으로 좀 쉬어줘야 하는 건 맞는데 다시 지난해 8월 이후 급락장의 재현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저항선을 완전히 뚫고 올라간 상황이고 주봉 차트로 보더라도 종고체까지 열려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S&P 500을 좀 장기적인 차트로 그려보면은 상단의 박스권을 뚫고 올라왔기 때문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 올해 선진국과 신흥국에 대한 주식 투자 비중을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겠냐? 이렇게 물어보니 우리나라는 글로벌 경제 GDP 사이즈의 2%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죠. 시가총액 기준으로 1%대 중후반이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나라가 좋다 하더라도 포트폴리오의 100%를 투자하는 건 변동성이 심할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얘기했다고 하는데 한국 투자는 10년 동안에 1, 2년만 하면 되고 미국 투자는 10년 동안에 8, 9년을 하면 되라. 그리고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하지 마라. 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종목을 많이 포함시키는 것은 좀 별론 것 같아요. 그럼에도 지금 미국에 대한 투자 비중은 중립이다. 현재 달러는 약세로 향하고 있고 금리가 고점을 찍고 이제 떨어질 건데 그 나라의 부채 비율이 너무 높고 재정 적자폭이 너무 크다고 하면은 환율은 절하가 되겠죠. 지금 딱 미국이 그런 모습이다. 지금 보니까 미국의 부채 비율이 130%라네요. 일본 다음으로 굉장히 나쁘고 그러면 금리는 앞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환율에 대한 리스크가 지금 확실히 생기고 있는 거죠. 이 달러가 천천히 절하되면은 신흥국에 대한 투자 비중도 적극적으로 가져셔야 한다. 원래 시가총액 기준으로 계산을 하니까 선진국이 8, 신흥국이 2의 비중인데 지금부터는 선진국의 7, 신흥국의 3의 비율로 투자해도 된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신흥국은 뭐 중국, 한국, 대만 등 이런 제조 강대국들이 좋을 것 같다. 올해는 인플레이션이 떨어지는 가운데 경기 침체 올 가능성은 낮게 보기 때문에 제조업 마진이 확보된다는 점에서 그렇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에 어떤 업종을 투자하면 좋겠냐 보니까 지수로 봤을 때 제일 많이 빠진 걸 해야 한다. 지난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수가 나스닥 100 지수인데 나스닥 성장주 위주로 올해 글로벌 포트폴리오를 구성했는데 뭐 이렇게 그림과 같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표를 보시면 나올 것 같아요. 성장주 5%, 반도체 20, 신재생 20, 전기차 20,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면 좋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장기적으로 이제 골디락스가 올 것이라고 전망하는데 이 골디락스, 이 높은 성장에도 물가는 안정화된 아주 이상적인 경제 상황이라고 하죠. 골디락스. 그러려면은 전형적으로 생산성이 높아져야겠죠. 생산성.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요소가 많이 줄어드는데 2010년대부터 20년대까지 흐름을 보니까 넷플릭스, 아마존, 테슬라 등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면서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져왔죠. 이렇게 이제 생산성을 높이려면 인플레이션을 낮춘 대표적인 산업군이 반도체다. 반도체, 뭐 AI, 뭐 챗 GPT, 자율주행 결국은 다 반도체를 써야 돼. 그래서 대형 기술 중에서 IT하고 중소형주 다 포함해서 반도체에 대한 투자 비중을 최소한 4분의 1 정도는 들고 가야 한다. 알겠죠? 4분의 1을 들고 가자. 앞으로 AI 등이 활성화되면 전력 소비량이 왕창 늘어날 건데 이 비트코인을 많이 캐내기 위해서 슈퍼컴퓨터가 필요했고 전력 소비량이 높아진 것처럼 신재생 에너지가 하는 역할이 약간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고 있다. 그러죠. 2026년이 되면은 전체 전력 공급량 중 신재생 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절반에 가깝다. 그렇게 전망을 하는가 봐요. 비슷한 맥락에서 전기차도 미래가 보장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하죠. 지금은 자동차 시장에서 전기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10%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는 10년에서 20년 뒤에는 50%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이제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전기차 업종에서도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내지 못한 기업들이 어려울 거겠죠. 그래서 전기차 투자를 하되 실적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인플레이션을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오는 업종은 무조건 제법 큰 비중으로 투자해라.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투자의 뭐 애널이나 투자 뭐 리서치 센터 뭐 본부장들이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 그냥 큰 흐름을 우리가 챙겨보면 됩니다. 큰 흐름 이렇게 세부적으로 이게 다 이렇게 뭔가 참고해가지고 적용할 필요는 없어요. 큰 흐름과 줄기를 보고 우리의 그 인사이트를 잘 적용해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면 됩니다. 저는 삼성전자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에 또 관심도 있지만 다른 종목에 관심 있는 분들도 있을 거야. 이제 그런 분들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근데 투자 종목, 근데 문제는 뭐냐? 투자를 할 때 너무 많은 종목을 깔지 마. 뭐 자판 깔듯이 쫙 깔아가지고 하지 마시고 한 5종목 이내로 해서 심플하게 하세요. 심플하게 하시고 뭐 ETF도 좋고 뭐 삼성도 좋고 뭐 미국 주식 뭐 테슬라도 좋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기업들 잘 선별을 해가지고 이 기업과 내가 좀 오래 간다
그런 개념으로 해서 투자에 임하시면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여기까지 할게요. 즐거운 오후 시간 보내시기 바라요.